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몽골이.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크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세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자, 만약에 두 분 중에 본인만의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허. 뭐 일단 저는 뭐 처음에 제 이름을 알기도 했는데 그 이름이죠. 옛날에 필그나 이게 한참 필그나. 있는데 길 지나가면은 저기 플랜카드에 네. 네가 돈을 이렇게 잘 빌려줄 줄 몰랐어 필그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업체 광고가 있고 막. 오, 그랬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 되게 많았어요. 뭐뭐 했어 필그나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그때 특허나 뭐 어떤 그런 걸 걸었으면. 그러면은 그분들 큰일 난 분들 그렇죠. 많았어요. 네, 근데 돈을 벌 그때는 수도 있었고. 실행이었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알려지는 게 좋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구나. 저는 제 목소리 네. 아닐까요? 역시 목소리. 네네. AI 녹음을 제가 하잖아요. 음. 그러면 딱 녹음료만 받습니다.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목소리에 대한 것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제 목소리를 2000년 동안 사용해. 어떤 AI가. 그래서 저는 녹음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 2000년 뒤에 정산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다 이제 특허를 내고 싶은 본인만의 어떤 뭐 장기나 분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가 뭘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뭐 일단 지금 뭐 특허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일단 약간 법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법 관련일 것 같은 특허에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작권. 저작권이 저작권. 오늘의 주제인데 네. 문제는 우리들의 저작권이 아니라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AI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아니 지금 내 저작권도 없는데 AI 걱정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누구 거야?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출연료는 제가 다 받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봐야겠죠? 예. AI의 저작권 받아야 합니다. 궁금하다. 네, 열심히.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특별히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사자 들어간 직업을 보시면 네.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두드러지가 나요. 미리 말 좀 해달라 그랬는데 말을 안 해주네요. 저희가 워낙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 오늘 좀 저희들이 궁금한 점 잘 알려주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네. 자신이 있다기보단 최선을 일단 다하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저희 주제로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AI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실제로 뜨겁다고요? 예, 오늘 인사말에도 세 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네. 세 분 좀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오. 이제 사람이 아닌 AI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아티스트들이 장문한다, 작곡한다 얘기 나오더니 이제는 급기야 그림 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작곡가 중에 이봄이라는 분들 네. 들어보신 분 지난 시간에, 있으십니까? 예, 벌써 들어봤어요. 이야기가 나왔군요. 음. 그 AI 작곡가죠. 작곡가라기보다는 작곡 AI가 맞는 표현일 것 네. 같습니다. 작곡 AI로 이름을 알린 이봄의 경우에는 이미 신인 가수의 데뷔 앨범까지 만든 상황이고요.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 작곡가가 만든 앨범으로 사람이 데뷔한다.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처럼 AI의 창작 활동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쏟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예. 네. 그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 정말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작곡가 이봄 저작권료 받았죠? 네. 한창 받다가 네. 최근에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해서 핫 이슈가 돼버렸죠. 운전협에서요? 예, 맞습니다. 왜요? 왜 줄 수 네. 없대요? 일단 이봄이라는 작곡 AI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광주과학기술원이 만들었습니다. 이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작곡 AI 이봄인데요. 이 이봄이란 작곡 AI는 음악 이론을 학습을 해서 개연성 있는 창작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용을 잘 몰라도 작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만 하게 되면요. 네. 그러다 보니 6년 동안 무려 30만 곡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거짓말. 기계인데 기계 진짜? 30만. 조금 전에 예, 출연료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네. 그 중에 만든 30만 곡 중에서 3만 곡을 팔아서 6억 매출 올렸다고 야. 합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현타 온다, 현타 와. 아, 진짜 현태어네. 네, 그리고 아. 우리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 홍진영 씨의 최근에 그 사랑 노래 한 곡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아, 이봉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저작권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음저협,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보니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돌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동안에는 아. 저작권료를 잘 지급을 하다가 음저협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AI에게는 더 이상 저작권료를 줄 수 없다라고 중단을 해버렸고요. 네. 이것은 곧이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작권법이 과연 사람 아닌 네. AI가 만든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저협도 나름대로 그 저작권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네. 어떤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저작권법을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또 제가 하는 게 법이다 보니까 네, 네. 저작권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저작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왜 만들었냐? 라면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다. 쉽게 얘기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 저작권법인 것이죠. 네. 그럼 저작권은 뭐냐? 법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이라 하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방점은 인간입니다. AI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 아닌 무엇인가가 창작을 한다 하여 무언가 창작물을 만들었다 해서 저작권법은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작물을 만든 사람만이 저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저작권법 자체가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반드시 개념 표시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AI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 궁금한 거. 네. 6억 정도를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6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지금으로서는 환수 조치까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지급이 될 것이며 지급된다 한들 어디까지 다시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따져봐야 논의가 되는 다 되어야 할 아니, 이봉 겁니다. 씨가 다 썼으면 어떡해요, 이미. 6억을 다 썼으면 데이터도 진짜. 사먹고, 네, 비트코인 전기도 넣고. 비트코인도 좀 투자 좀 하고 그랬으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는 논쟁이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작곡 AI가 국내외에 얼마나 좀 진출을 해 있는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를 네. 좀 조사를 해와봤거든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음악 산업으로 스며든 AI, 음원 플랫폼 업체 지니뮤직이 스토리 G를 통해 제공 중인 AI 작곡 음향들의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AI가 이용자 간의 시간,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요. 개별 맞춤 백색 소음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이제 수면, 뭐 학습용 초집중 모드, 명상, 휴식 등의 테마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입소문을 타면서요. 지난해 11월 출시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이용자가 191%가 늘었다고 합니다. 와. 예, 거의 200%. 200%죠. 와. 예. 동요, 자장가, 응원가, 뭐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음악, 네. 뭐 이런 것들에도 AI 작곡가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니뮤직은요, AI 스타트업 업보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020년 동요와 자장가 앨범을 또 출시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강철부대. 강철부대의 배경음악도 AI가. 진짜요? 예. 몰랐죠? 저 강철부대 완전 팬인데. 이 정도로 발전을 해 있다는 와. 거예요. 예. 이게 네이버도 AI 스타트업 포자랩스에 투자하는 등 AI 음악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데요. 포자랩스는요, 화성학, 샘플링 등등 음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데이터화해서 다양한 분위기의 고품질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운드 소스 후 처리, 믹싱, 뭐 마스터링, 뭐 시스템 등의 전 과정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동화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웅장한 이런 AI 사운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죠. 예. 네이버를 비롯한 콘텐츠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업을 논의 중이고요. 개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톡 뮤직 웹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근데 저작권료를 이런 걸 허용 안 해주면 개발자들은 아주 그치. 화가 나겠네요. 많이 화가 나죠. 개발자들도 노력을 한 건데 똑같이.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지선 성우가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네요. AI가 이렇게까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 AI 창작물이 빠르고도 급속도로 지금 창작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AI 창작물도 그저 복제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실제로 법 개정안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진지한 논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해서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MC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료가 문제죠. 저작권료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문제인데 네. 우리가 노래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네. 노래 하나로 인한 저작권료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서로 나누어 가지게 네.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저작권 문제, 즉 AI 창작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AI 창작물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도 권리가 묶여져 있고 그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학습을 수행한 사람의 권리도 묶여 있고 하다 보니 이 저작권 요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누가 가져갈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창작품을 여러 차례 학습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복제에 불과하죠. 그것이 어떻게 창작이냐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것이 딱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짝 다뤘었는데 AI 그림. 화가들이 있죠. 네, AI 화가가 그린 그림.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역시나 창작 AI이기 때문에 이 AI가 만든 그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이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하죠. 2022년 8월 6일에 마침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라는 것은 2심을 이야기합니다. 네네네. AI 시스템은 결코 발명가가 될 수 없다. 발명가는 반드시 숨을 쉬는 자연인이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AI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가장 적합한 답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회의 발전 속도보다는 네, 판결 네, 변화 맞아요. 속도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아직은 인정되지 않지만 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관로 열고 설마 오늘 녹화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입장으로서 네. 어떻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기 때문에 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이 AI 창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들 여러 차례 계속 딥러닝 시켜서 만든 복제물에 가깝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AI가 도와주고 사람이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만든 합작물인 경우에는 충분히 인간의 사상과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서 그 정도라면은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럼 AI가 작곡한 거에다가 사람이 하나 그죠. 정도 싹 해두면 숟가락 살짝 얹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비밀로 하면 그치 그 되잖아요. 비율을 알 수가 없잖아. AI 이거 뭐 고소할 것도 아니고. 아 요것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겠다. 미국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발명자는 자연인, 이 숨쉬는 자연인의 나는 한정한. 자연인데 나오신 분들만 인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산에 사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작권청은 이 다부스가 그린 그림 저작권 요청을 기각했어요. 이 다부스가 뭐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가 보죠?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다부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AI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제가 아무것도 예. 몰라가지고. 저희가 아유, 네.
생전 처음 들어봐. 먹을 건 줄 알았어. 나 다부스가 뭐야? 예. 네. 또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은 특허청에서 AI는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영국은요. 특허청이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영국에서도? 네,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 양도도 불가하다라고 밝혔어요. 또 호주는요 연방 1심 법원에서 네. AI 발명자를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 오. 연방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 잘못된 거야라고 아.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줬다 뺏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례를 보니까. 그 미국의 다부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그 뒷말이 오고 갔겠어요. 맞습니다. 그 해외 주요국의 AI 창작물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할 때는 네. 이 미국의 다부스 논쟁을 빼놓고 이야기할 오. 수가 없습니다. 음. 다부스가 뭐지? 라고 물음표 땅땅땅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부스라는 거는 AI 발명 기계입니다.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활용해서 실제 사진을 재창조한 창작물이 결국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당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사진을 재창조한 작가는 분명히 미국에 있는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유는 미국 저작권청도 똑같은 이유를 냈죠. 저작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는 필요한 인적 저작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죠. 그런데 다부스 논쟁까지 왔으면은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단념할 문제가 아니죠. 네. 과학자는 이의 신청을 했고 왜 인정이 안 되냐 받아들여져야 된다. 오히려 헌법이 문제가 있으니 위헌이고 와. 그다음에 판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네. 진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의 제기를 거듭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차례의 이의 제기 과정에서 과연 기계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물건들, 창작물에 대해서 과연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에 이르는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에서 반대로 이 AI가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나요? 마침 최근에 최근에 처음으로 나오게 와. 됐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잠시 의견을 물어보셨지만 네. 실제로 이번에는 인정했던 것이 완전한 100% 창작 AI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협업을 콜라보. 했습니다. 네, 협업을 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이야기를 구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로 만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진 작품이 어떻겠냐라고 하니 이미지 생성 AI가 그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 따라서 듣고.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만든 작품 이름이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AI가 독자적으로 100% 만든 복제물에는 창작권 인정 못하지만 지금처럼 인간이 이야기를 구성했고 이미지 생성 AI가 만든 것일 뿐이라면 저작권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양하네요, 의견들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AI의 창작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사실 저작권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아니 왜냐면은 그럼 이걸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예. 반값이라도 줘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줘야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안 해주면 누가 이걸 하죠? 왜냐면 개발자들의 공이란 게 창작자들의 공 못지 않거든. 네. 맞습니다. 이 저작권을 이제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뜨겁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까지 그쵸.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봄 AI 같은 경우에도 30만 곡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은 일파만파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직은 창작물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 사례가 적습니다만 네. 앞으로 AI가 만든 것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AI가 만든 건데 죄의식 없이 AI도 복제품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지기수로 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걸 또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해서 창작 등록을 하고 악영향이 많을 것 같아서 하루빨리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네.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진지한 논의 아직은.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진짜 궁금한 게 AI도 뭐 누군가의 것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누군가의 것,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네. 아, 그래, 좋다. 그럼 AI가 학습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느냐. 거기서부터 이미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네.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그 AI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 부분은 괜찮다. 다만 단서가 비상업적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글의 알파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구글은 텍스트를 입력해서 텍스트를 수집해서 AI를 학습시킨 것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상업적이면 괜찮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15년도에 구글의 텍스트 수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네.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저작권 면책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 이범 얘기로 돌아와서 줬다가 이제 안 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찌됐건 그 음악이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럼 그 저작권을 안 준다고 해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맞아, 건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죄송하지만 음저협에서 에이 사람 아니니까 대응 못하겠네 하고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네네. 아니 예, 그냥 우리가 예를 오해 들자면 없으시기 굳이, 바랍니다. 나쁜 네네. 생각을 하자면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MC님들께서 아무래도 창작 활동에 그다음에 연예 활동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실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봄이라는 AI를 개발한 개발자와 수행한 수행자가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일단 받아봐야 1심 판결 한 번 나오고 2심 판결 한 번 나와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를 한번 참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곡이 나오게 되면은 그 곡이 방송이 될 때마다 네. 그리고 사용이 될 때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AI가 만든 곡으로 투영을 해보자면은 현실적으로는 AI 개발자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를 여러 차례 수행해서 결국 학습물을 만들어낸 수행자도 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편곡자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AI를 통해서 판매했던 판매직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업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 측에게 저작권료라든지 사용료를 몰아준다기보다는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판사님이시면 어떻게 판결 내리실 것 같으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작사가 작곡가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것이 개발자에게 조금의 이익을 줄 이익이 것 있어야 같습니다. 된다. 그러고 나서는 수행자에게 대부분의 이익을 주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곡을 판매했던 판매자 측에도 상당한 이익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저희들의 수준으로 이 논의를 해보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가 그럼요.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판례들이 쌓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근 씨가 판사라면 네. 어떻게 네. 판결 내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너무 좀 어렵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줘야 된다. 네. 어. 대신 좀 전에 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AI를 만들 때에 어떤 데이터들을 썼고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쓸 거면 넌 그럼 그거에 대하고도 지불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 인정을 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작권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대 AI 비교하면 AI가 방금 30만 곡을 만들 만큼 한 곡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용료를 계속 그냥 지불하는 쪽으로만 뭐 그러니까 저작권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둥그려 갖고 줘야 돼 이거보다 쓸 때마다. 쓸 때마다 아. 내가 작곡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작곡할게. 나 도와줘 하고 돈 지불하고. 나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AI라는 기준으로 이름만 바꿔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봄, 김봄, 박봄, 맞아. 최봄, 그럴 수도 있겠다. 송봄. 악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네. 나중에는 이 회사에서 발매하는 곡만 1년에 600만 곡이야.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 수도 그래서 다 있겠다. 풀어버려가지고. 맞아.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AI가 만든 것은 아무런 보호 가치가 없어. 그건 아무렇게나 써도 돼 라고 해버리게 되면 무한한 복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은 AI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여러 차례 재창작일까요? 여튼 재복제해서 나오는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 결국 저작권이 막고자 했던 저작물이 무한히 복사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 감안한다면 또 아직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긴 합니다만은 하루빨리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좀 해주어야 될 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이 저작권이라는 게 처음 나올 때도 이런 비슷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줘야 하나. 맞아요. 그게 뭐 편곡자도 해당되나 아니면 또 뭐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알쏭달쏭한 문제였는데 지금 해결이 된 것처럼 이 부분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엔 해결이 되고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예. AI만 돈을 벌게 될 것 같아요. 부럽다. 네. 이참에 저희가 AI로 재데뷔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럴까요? AI인 척을 해가지고요. 네. 최대한. 일단 저는 살부터 좀 빼야겠네요. AI 최저사양. 에이,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AI랑 어떻게 최저사양 웃기네, 최저사양. 보급형.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AI 저작권, 변호사의 입으로 듣는다.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네. 전 항상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예. 아직은 활발해지지 않았지만 곧 다가옵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하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내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네네. AI 저작권 문제는 네네네. ASDS다. ASDS. 무슨 뜻일까요? 알쏭달쏭. 모르겠어, 정말. 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KTX에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여행지까지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지금 머리가 터질 것 되시고. 같은데. 이게 먼저 하는 게 낫다니까. 네, 그럼 저 해볼까요? AI 저작권 한마디로 저는 표현한다면 비빔밥이다. 비빔밥 비빔밥. 뭐죠? 막 섞어. 아, 막 섞어. 어. 근데 맛은 나. 근데 음. 뭐 찾아봐야 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은데. 자, 배관님 네.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네네.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네. 저작권을 뭐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네. AI 소리나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이 부럽다. 에이 야, 부럽다. 좋네. 괜찮습니다. 에이, 멋있었어요. 아이. 이 정도면 최선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5초 전에 짰거든요. 네. 변호사님, 저희 뭐 대담들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희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산뜻한 스튜디오여서 기분 네. 좋게 방송하는 것 같고요. 네. 세 분 통해서 저야말로 딱딱한 이야기가 훨씬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AI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논쟁 아직까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속단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AI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맞물려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버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